얼굴이 결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요즘 경선 준비로 바쁘실 텐데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아침 인사 드리고 있고요. 예. 네. 최근에 제가 좀 부친상을 당해서 며칠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아침 인사 다시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돌아다니면서 또 명함 배부하고 있고, 네. 또 상가 방문 뭐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선거운동 기간에 또 그런 일을 당하셔서 참 유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감사합니다. 사실 이현우 후보 하면 찐명이다, 리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 중에 측근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옆에서 잘 열심히 도왔던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개인 플레이는 아니죠. 팀 플레이거든요. 저희는 뭐 이재명 정치 그룹의 일원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과 함께 계속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정 예비 후보인데 특히 이제 다른 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용인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후보님은 왜 용인정을 지역구로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또 용인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용인에 제가 GH공사 사장 시절에 했던 투자 사업,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약 6조 원대의 83만 평 규모를 개발하는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제가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 용인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용인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현장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오늘도 뭐 인사하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네네. 유권자들에게. 네. 분위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분위기가 느껴질 텐데 용인정의 지금 현재 민심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좀 뭐 약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나는 뭐 정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지역 발전시켜준 사람이 최고다. 뭐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의외로 또 여기 약간 특이한 건데요. 왜 자꾸 왔다 가냐? 당신 언제 갈 거냐? 네, 이런 식으로, 네. 저희 우리 당에 좀 좋은 정치인들이 좀 불출마를 연이어하시다 보니까 약간 상처받으신 민심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불출마하시고 떠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도전을 하시는 건데. 사실 용인 이제 정 지역구의 최대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이 용인의 어떤 핵심, 코어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용인의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흐름을 가져올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용인정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죽전 지역이라든지 동백 지역 같은 경우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그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많이 원하시는 것이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해결에도 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또 저는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이 껄끄러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박성민 후보하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그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득권 공천농단이다. 친명 학살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이거 처음에 뭐 얘기 들어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도대체 뭐냐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좀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좀 불만, 또 불신 이런 게 그때는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연히 생각하고 또 대표님이 또 전화하셔서 뭐 그러셨어요? 상당히 좀 예, 미안함을 표하시고 네, 또 열심히 해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또 뭐 입장을 잘 바로 잡았습니다. 네.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현우 그 후보 입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그 네.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모든 걸 한다. 이재명이 다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들은 살려주고 비명들은 다 떨어지게 하고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현우 후보 말처럼 네.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모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냐?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공천은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뭐 크게는 그 방향성을 맞춰 가시겠지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환경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대표님이 저한테 정말 공천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주변에서 또 호가호위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예,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말씀을 절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분명한 건 이게 뭐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소위 그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명 공천이고 비명은 다 횡사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거야 뭐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뭐 지금 거의 친명들을 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잘랐잖아요. 네, 많이 컷오프되고 네. 어떻게 보면 친명 학살이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현실이죠.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을 원내에 들어가서 밀착 보좌하고 대표님과 함께 어깨 걸고 윤석열 정부에 싸울 사람들을 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공천이 이루어져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현실은 그런데 언론들이나 보수 언론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보수 언론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 언론도 그런가요? 모든 그런 기성 언론들이 다 이렇게 입을 맞춘 듯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근거는 별로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굉장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네, 참 많이 힘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거보다 아마 이현우 후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꺼내 보면 사실 이 지역구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온 것도 그렇지만 경선 방식도 지금 100% 국민 경선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네, 이제 사실 이현우 후보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는 당심은 저에게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에서 활동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지역이 보면 그동안 우리 당원들이 한 번도 후보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당원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된다. 후보를 뽑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한데 그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하고 반발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약간 특정 후보를 배려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맞습니다. 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그렇죠.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게 과연 대표님이 생각일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에휴, 참. 그리고 이제 공천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제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들. 아무래도 공천 네, 잡음 네. 갈등. 네. 이게 이제 아마 언론들은 자꾸 이걸 네. 부추기고 부풀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 공천도 아닌데 친명 공천인 것처럼 얘기하고 반대파들을 네. 수청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상황 이게 앞으로 그럼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런, 네거티브가 계속 확산되면 총선에 악영향 미치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천 과정이, 민주당이 굉장히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예, 뭐, 공천이 전부 다, 전혀 문제 없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뭐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침소봉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상당히 친명 후보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지 않고 있고, 네. 자꾸 그걸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힘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분신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공천 관련해서. 네. 그리고 집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근데 거의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도 너무 편파적인 언론 환경이다. 네. 어제도 네. 또 분신 시도를 하셨어요. 경찰이 물론 제지를 했지만 네. 그리고 삭발하신 분도 있고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네.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큰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네. 그리고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네. 뭐 거치 고민에 들어갔다. 오늘 사실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네. 개인 SNS 올린 글은 이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기자회견이 취소가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낙연 이제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만났거든요,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행보가 그러면 새로운 미래로 갈 거냐 이런 예측들도 많은데 우리 이 후보님은 이분들의 행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은 물론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이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당을 위한 것이냐, 우리 진영을 위한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체로, 내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데에 가야 되겠다. 공천을 못 받을 때 탈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공적 의지보다는 사심이 많은 것이 아닐까. 네, 저는 제가 2번, 컷오프를 당했는데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험난한 길이었지만 10년째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중간에 직업 때문에 잠깐 뭐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직업상 사유고.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왔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길로 가고 있다. 저같이 원외 인사들도 그런데 네. 다선에 무슨 비서실장까지 하고 아주 그런 높은 그런 공직까지 하신 분들이 그 한두 번 그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탈당하고 네. 저는 그런 분들은 평소의 관념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 분일까라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본인 컷오프 얘기도 하셨는데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홍영표 지금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근데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4년 전 공천은 그럼 친문 공천 아니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이현우 맞습니다. 후보도 그때도 있었으니까 홍영표 의원이 그 정점이 있었던 거고 임종 실장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왜 그럼 반발하는 네. 사람들에서 정당화시키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자기들이 배제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 당을 흔들고 먹던 우물에 침 뱉는 듯한 네. 행동을 하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 그때는 뭐 자기들이 당권을 쥐고 네, 뭐 다 좌지우지했죠. 네, 그냥 뭐 기존의 지역위원장들 뭐 날리고 그냥 전략공천 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 공천이다. 당의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 불이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당우사를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 또 불이익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선당우사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선당우사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특권의식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당우사 하세요. 한 2번 정도는 선당우사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또 친문 공천이라 그래서 비판이 많았고, 그때 본인도 뭐 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선당우사 차원에서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있었고 불만 있어도 수용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맞습니다. 예.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은 못 받아들이겠대요. 이런 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예, 하여튼 뭐 더 큰 그런 권한을 가졌던 분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한두 번 선당우사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2015년에 입당해서 2016년 총선 때 예. 선당우사 한번 했고요. 예. 2018년 지방선거 때 또 선당우사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저보다 훨씬 더 정치 오래 하셨고 다선이잖아요. 네. 한 2번 정도 선당우사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참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보니까 참 네.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배님들 정말 정치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선배님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